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4월 26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의 맞짱 토론이 이틀간 진행되면서 후보 간의 우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날 토론, 즉 김문수, 한동훈, 또 김문수, 안철수까지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가 YTN 엠브레인, 국민일보, 갤럽에서 나왔습니다. 이 조사는 국민의힘 경선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는 점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즉, 두 여론조사 기관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수치라는 뜻인데요. 국힘이 양강 후보를 가리는 50% 여론조사에 적용하는 방식과 똑같기 때문에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는 다소 다를 수 있지만 국힘 경선의 최종 승자를 판별하는 데는 매우 정확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25%씩으로 동률 1위를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그 뒤에 21%로 3위를 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9%였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졌고 김문수 후보는 한동안의 침체를 벗어난 모습이며 한때 선두권으로 올라섰던 홍준표 후보는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들 3강의 격차는 모두 이 조사기관이 밝힌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우열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국민일보가 갤럽에 의뢰해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실시한 같은 방식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들 3강의 우열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왔습니다. 김문수 26%, 한동훈 22%, 홍준표 20%였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나 홍준표 후보를 다소 큰 격차로 앞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수치는 25일, 어제 있었던 3시간이 넘는 홍준표, 한동훈, 홍준표 후보의 뜨거웠던 이 맞짱 토론은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이 토론이 반영됐더라면 두 후보에게 유리했을지, 또 어떤 후보에게 유리했을지 불리했을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지금 치열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특정 후보 얘기를 하면 엄청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과 그대로 판정해서 이 수치를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힘 최종 경선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두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방식의 여론조사 50%, 그리고 국힘의 당원 투표 50%를 섞어서 반영하게 됩니다. 그 투표를 할 선거인단 76만 5,773명의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경상권이 43%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수도권이 39%, 인구 비례와는 다소 다릅니다. 이게 국힘이라. 충청권은 15%, 호남, 제주는 3%로 다소 미미합니다. 직전에 대구시장이었던 홍준표 후보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또 수도권에서 강세라는 한동훈 후보, 탄핵 반대파와 친윤계 표심을 얻고 있다는 김문수 후보,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표심이 열리기까지 만 하루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측 불허입니다. 오늘도 마지막 양강을 가리기 직전에 하는 사자 토론이 예정돼 있죠. 투표와 여론조사는 내일과 모레 이틀간 실시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29일 오후 2시에 발표되고, 여기서 양강이 가려지면, 물론 50% 이상 얻는 후보가 나오면 끝나지만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후보는 30일 날 마지막 양자 토론을 한 뒤에 5월 1일과 2일 이틀간 똑같은 이 방식의 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를 또 해서 5월 3일 오후에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여론조사와 당원투표를 이 두 번은 해야 할 것 같은데, 자, 그 표심이 똑같을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큰 관심입니다. 이런 게 다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거니까 아직 컨벤션 효과가 없다 이렇게 단정하기 이릅니다. 이제 본격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간에 그런 얘기들 해서 위축되는 보수우파 그 시청자분들이 많은데, 컨벤션 효과 이제부터 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5월 초순 또 중순까지 가면서 진짜 컨벤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국힘 경선과 함께 속도를 내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행보 때문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출마 결심을 굳혔고 오는 30일쯤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9일 화요일에는 국무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재무장관도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 이 첫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최상목 대행 이 경제부총리로부터 보고받은 뒤에 후속 조치를 지시해야 하고, 무엇보다도요, 이재명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보낸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봅니다. 이 거부권 행사는 29일 자정까지 한 대행이 직을 유지해야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한 대행은 30일에 사표를 낼 것으로 보인다는 게 관측이고 또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국힘에 바로 입당하지는 않고 일단 무소속으로 외연 확장 행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힘 입당 또는 출마 선언은 5월 3일에 국힘이 최종 후보를 뽑을 때까지는 미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대행 측은 그게 도리에도 맞고 또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인데요. 한덕수 대행이 무소속으로 국힘 최종 후보와 단일화해서 승리하면 전제가 있습니다. 승리해야죠. 공정한 방식으로 1대1 토론하고 여론조사도 공정하게 해야죠. 여기서 지면 한대행 카드는 접는 겁니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전에 10일, 11일 이틀 하는데, 그 전에 어쨌든 국힘에 입당해서 국힘의 대선 후보로 나서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당 창당이라든가 하는 카드는 일단 아니다, 이런 얘기고, 지금 뭐 한대행이 무조건 출마하느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국힘 최종 후보가 뽑힌 뒤 그분과 합의하고 또 1대1 토론 해보고 여론조사 또 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경쟁력에 대해 TV조선이 K-스탯 리서치와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재명과 맞붙을 보수권 후보들 가운데 경쟁력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걸 물었어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겁니다. 한덕수 대행의 격차가 앞서는 후보는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 격차가 15%포인트로 가장 작았고, 홍준표 후보는 20%, 김문수 후보가 22%, 한동훈 후보의 격차가 25%포인트로 가장 컸습니다. 격차가 뭐 거기서 거기라고 하지만 그런 순위로서 한대행의 경쟁력은 지금 입증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3년 임기 단축 그리고 87 체제의 개헌 추진을 전제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입장도 여러 차례 나왔죠. 그래서 같은 호남 출신인
고건 전 국무총리는 그런 것이라면, 그런 전제 조건을 들고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경기고등학교, 시험 본 그 경기고등학교죠. 서울대 또 5년 선배, 과는 다릅니다만 그 선배인 정대철 헌정 회장도 곧 만날 예정입니다. 정대철 회장은 3대에 걸쳐 민주당에서만 국회의원을 10번 한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아들까지. 자, 국힘 경선 먼저 일단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덕수 대행과의 2차 단일화 등, 또 여기에 뭐 일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준석 후보 경쟁력이 그래도 5, 6%에서 두 자릿수까지 나와요. 이기려면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도 그렇게 단일화된 어떤 후보가 고려해야 될 시점이긴 합니다. 모든 방안을 다 동원해야 이재명과 맞설 수 있는 형국이란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